겸손한 급여는 빈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일의 실수이므로 대다수에 의해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지칠 줄 모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같은 재정 상황에서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받는 금액이 아니라 이 값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유대인 가족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잘 요약하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빈곤은 지갑에 있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낮은 급여는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인 오해를 한다면 그는 그의 결정적인 천장이 될 것입니다. 이 오류는 성장 가능성을 보는 대신 가지고 있는 것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숫자를 보고 이것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회전하는 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새롭고 윤활되고 밝을 수 있지만 전진하지 않으면 바닥 아래에만 착용됩니다. 작은 급여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에너지를 앞으로 지시하면 여정의 시작일 수 있지만 크기에만 집착하면 몇 년 동안 정체될 것입니다. 현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재정적 잠재력은 숫자에 의해 제한되지 않지만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부과하는 한계에 의해서. 심리학자 데니얼 코너먼은 이미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두뇌가 만드는 함정에 대해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작가 앤젤러 더커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진보는 우리가 차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저급의 실제 장애물은 부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창조하는 변명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그는 호제이라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는 밀러로 일했고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아내에게 내 월급이 너무 작다면 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는 각 동전을 가슴에 보관하고 마법으로 마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항상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연봉을 출발점으로 얻는 대신 최종 평결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손에 단 하나의 유리가 있는 거대한 강 가장자리에 있고 물이 거의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풍부하지만 유리만 사용하고 더 큰 용기를 찾지 않는 것을 고집하면 갈증이 만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저급이 낮은 것은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를 제한하는 것은 그를 극복할 수 없는 천장으로 직면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당신이 감옥으로 오는 한 그것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를 자신의 궤적을 높이기 위한 자원으로 보았을 때 그는 레버로 변할 것입니다. 현대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이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빅터 프랭켈은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켈 누포어트는 차례로 자본과의 관심을 비교합니다. 애도에 소비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소량조차도 주요 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호세는 유리를 잡고 생명을 보냈다. 그러나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이 아니라 오늘날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그는 데이비드라는 젊은이를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작은 가게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매우 적은 급여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매주 그 돈의 일부를 분리하여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파고 당신은 당신이 가진 작은 것을 종이로 보냅니다. 모든 것을 더 잘 지키십시오. 몇 년 후 존경받는 마스터가 되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바로 데이비드였습니다. 그의 지식은 그를 해방시켰다. 각 통화를 구한 사람들은 가슴이 기회가 아니라 금속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간단합니다. 저급은 저급이 자신에게 투자하면 성장을 막지 않습니다. 빈곤은 돈이 새로운 기술로 변형되기보다는 숨겨져 있을 때만 비난됩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이 진실을 반영합니다. 캐렐 덱은 개발은 지위가 아닌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군 러비칸트는 부는 아무도 당신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정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앤젤러 더커스조차도 체계적인 지속성은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심연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누가 발전합니다. 데이비드는 기본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수익을 학습하는데 소비된 통화는 배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저장된 동전은 금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은 어디로 가나요? 당신을 같은 장소에 있거나 겸손한 급여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하는 가슴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그는 하임이라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급여를 받을 때마다 거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박탈당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풍부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년 후, 그는 끔찍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돈은 조금 증가했지만 인생은 그를 지나갔다. 그의 아이들은 책을 구했기 때문에 교육 없이 자랐습니다. 그의 집은 개조공사를 구했기 때문에 오래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자신을 구했기 때문에 악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힘들다. 사람이 그를 강박관념으로 바꿀 때 낮은 급여는 저주가 된다. 저축을 위해 저축하면 손에 있는 소량보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저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합니다. 모어건 하우젤은 돈은 끝이 아니라 도구라고 썼다. 네심 탈레브는 모든 것이 금고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 위험과 움직임에 직면할 때 시스템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그레그 머표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덜하지만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과 에너지를 적용할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임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각 통화가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동전은 그의 삶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만 보존했습니다. 반영, 월급을 부담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돈이 중심이 될 때 수단이 아니라 항상 불행으로 떠날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미리엄이라는 여성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일했고 거의 얻지 못했지만 습관이 없었습니다. 매주 그녀는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급여의 일부를 분리했습니다. 그는 이웃과부에서 빵을 샀고 지역 사회의 아이들을 위해 노트북을 지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작아지나요? 미리엄은 미소를 지으며 순환할 때 작은 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이웃들은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자랐을 때 그녀가 충성스러운 친구가 된 것은 그녀가 도와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집에서는 결코 풍요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드러납니다. 저급이 낮은 것은 더 이상 흐름을 만들 때 정죄가 아닙니다. 도움, 학습 및 투자를 통해 순환하는 돈은 항상 돌아옵니다. 소량은 관계, 지식 및 기회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현재 사상가들은 이 원칙을 강화합니다. 벤샤하르는 감사와 관대함은 복지의 기초라고 지적했다. 라이언 할러데이는 우리가 성격 강화의 어려움을 사용할 때 장애물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프랭켈은 의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유지한다고 회상합니다. 미리엄은 번영이 급여로 시작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숫자에 주는 운명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겸손한 급여는 빈곤이나 열린 문을 축복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것이 멈췄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을 자본으로 바꾸는 사람. 경제를 우상으로 만들었고 수년간의 목숨을 잃은 하이엄과 마찬가지로 패티에 의해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겸손한 급여에서도 관대함과 연결의 흐름을 창출한 미리엄으로서 이 이야기는 근본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급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오류는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일부는 급여를 세 장으로 바꿉니다. 기초에서 다른 사람들. 유대인의 지혜 가르침, 돈은 끝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그 가치는 운동에 있습니다. 과일을 생성하고 생명을 창출하고 흐르는 데 있습니다. 현대 연구원들은 확증, 성장은 숫자가 아닌 노력으로 태어납니다.
코너먼은 인식의 함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덱은 성장 사고방식을 기억했습니다. 탈레브는 해피 성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운동은 크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작은 급여는 목적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것이 변명이나 우상으로 바꾸면 빈곤이 영속됩니다. 성장, 학습, 도움 및 행동으로 안내하면 풍요로운 씨앗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장은 창백한 숫자가 아니라 감옥으로 만드는 습관에 있습니다. 단어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비어있고 행동. 따라서 수신 한 가치에 관계없이 오늘은 간단한 단계로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마지막 급여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십시오. 실질적인 혜택이나 성장을 가져오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지출을 식별하십시오. 오늘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움직임을 위한 공간을 방출합니다. 두 번째. 작은 부분을 분리하고 최소한으로 구분하고 투자하십시오. 책을 사고, 빠른 코스를 지불하고,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이것은 상징입니다. 당신의 급여는 종말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제3. 관대함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필요한 사람들과 부품을 공유하십시오.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순환하는 현금은 유대와 기회의 형태로 수익을 얻습니다. 정적 급여를 자산으로 바꾸는 결정을 기록하십시오. 작업 도구, 건강 투자 또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돈을 모으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의 평가, 이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단계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작은 급여는 더 이상 두려움을 멈출 때 새 장이 아닙니다. 무게가 아닌 휠이 됩니다. 겸손한 급여는 결코 문장이 아닙니다. 문장은 그것을 변명이나 우상으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문장은 그것을 움직일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오류는 수십 년간의 작업 후에도 사람들이 가난하게 유지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지혜는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현대 과학 확인, 성장, 끈기, 체계화 및 목적은 급여의 0보다 훨씬 더 변화합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훈련과 의미의 힘을 잊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면 최저급여조차도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말하십시오. 내 돈은 케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도구를 고용합니다. 이 문구가 당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을 공유하십시오. 지금 어떤 재정적 습관을 기꺼이 바꾸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유를 향한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